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테스트네이션의 우성수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모든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민 중 하나인 GPA 관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이 GPA라는 게 저희가 몇 번 영상에서 얘기하기도 했지만 GPA 만점 받는다고 해서 좋은 대학 가는 건 아니다. GPA가 무조건 중요한 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느 정도는 사실 있어야 되잖아요. GPA가 막 2점 몇이야, 막 3점 몇이야, 막 한 점 초반이야. 이러면 사실 어느 정도 좀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GPA를 좀 관리를 힘들어하는 학생들, 특히 뭐 시간 관리나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공부해야 될지, 특히 저는 GPA만 하기에도 벅차요. 또 다른 이씨 같은 걸 못 하겠어요. 저 너무 벅차가지고.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저희만의 공부 방법, 공부 노하우 이런 것도 좀 공유를 해주고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좀 GPA를 잘 관리할 수 있을까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GPA 학교 다닐 때 괜찮으셨나요? 나쁘지 않았죠. 나쁘지 않았나요? 대학교 때 기준. 그쵸. 대학교도 나쁘지 않았고 저는 그 고등학교 때는 솔직히 말하면 엄청 높진 않았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는 사실 좀 낮았는데 대학교 때는 좀 높았던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막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B풀은 받은 적은 없고 거기다 A였는데 우리는 이제 A 플러스가 있었고 제가 가끔 저희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에피소드도 있긴 있는데 이거를 아는 친구들만 아는 거지 대부분은 내가 어느 정도 한다라고 하면 거의 A를 다 받는 친구들이긴 해요. 그쵸? 오늘 얘기할 주제가 되게 재밌는 주제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저희 시기가 1학기가 거의 끝났죠. GPA가 이제 곧 우르르 이게 쏟아 나와서 반학기 동안 어느 정도 열심히 성과를 냈는지 그게 되게 중요한 시점이라서 또 이 영상이 어떤 친구들에게는 또 만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파이널 때 좀 미드터임 때 못 봤던 걸 좀 만회할 수 있는. 맞아요. 또 어떤 친구한테는 이런 공부법이 있구나 라고 해서 좀 이해할 수도 있는. 그렇죠. 새로운 방식으로 해서 또 본인한테 잘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잘 받기는 받는데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꾸역꾸역 해가지고 이제 잘 맞아요. 받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 옛날에 들었던 말 중에서 1등이 되고 싶으면, 상위권이 되고 싶으면 그 사람들이 하는 방법만이라도 좀 따라가도, 반만이라도 따라가도 어느 정도 갈 수 있다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같이 오늘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에릭 선생님의 좀 공부 방법부터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공부 방법이라기보다는 추천하는 GPA 공부 방법 학생들에게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추천하는 GPA 관리 방법 제 노하우가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문제는 제 노하우가 저한테만 먹힌다라는 건 아니고 확실하게 다른 친구들도 이 방법을 가지고 공부를 해서 자기만의 것으로 만들면 확실히 GPA가 높아진다라는 건 믿고 있고 확신하는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 까다롭고 절차가 많아서 이거를 굳이 다 하는 친구들을 많이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게 효율적이다라는 것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공부를 했을 때 제가 느낀 바는 저는 막 잘 외우고 그러는 타입은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건 진짜 미친 듯이 잘 외우거든요. 옷깃만 스쳐도 냄새를 딱 느끼는 것처럼 이거 보면은 그냥 다 알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농구 예를 들어 다 알아요. 거의 내가 좋아하는 농구 선수들이 포인트를 몇 개를 넣는지도 알아. 그리고 연봉도 다 알아. 작년에 있었던 팀. 근데 다 알아. 다 알고. 커멘테이터가 될 수 있어 지금. 근데 이제 내가 좋아하는 것만 배우지 않잖아요 우리 학업을 할 때. 그쵸.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되게 중요한 학교 안에서 학생들이 평가에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가 좋아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좋아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좋아하지 않은 부분들까지 어떤 형식으로 성실하게 메꿔 나가는지. 그쵸.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저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거를 해야 될 때도 많고, 그리고 맞아요. 요즘에 항상 강조하는 이제 interdisciplinary Right. study, 그렇죠. 이과나 문과의 이 융합형 인재, 다양한 전공을 합쳤을 때, 다양한 분야를 합쳤을 때 좀 더 해결이 창의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이런 점 때문에 GPA라는 것이 그런 걸 또 볼 수 있는 척도가 되기도 하죠. 맞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백그라운드를 잠깐만 설명을 해드리면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를 막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는 친구는 아니었고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조금 정신을 차려서 패밀리 어떤 사정들이 있었어요. 근데 가끔 알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건이 있으면 철든다. 그렇죠. 저도 비슷하게 무슨 사건이 있어서 철이 좀 들었던 계기인 것 같고 엄청 그런 스토리는 아니고 그냥 항상 얘기했던 저희 할아버지가 파킨슨병에 걸리셔서 부모님이 이제 가서 돌보시는 그 와중에 혼자 지내게 된 그런 좀 어떻게 보면 럭키한 케이스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누가 봤을 때 어이구 가엾다 불렸다 이런데 저는 그 상황을 되게 좋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감사하고 책임감을 좀 배울 수 있고 그랬던. 맞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케이스를 그 우연치 않은 사건으로 좀 책임감이나 이런 것들을 빨리 터득했던 것 같고 거기 안에서 나라는 사람이 성장을 해서 GPA로 좀 트랜스퍼 된 것 같은데 그 책임감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내 모든 거에 대한 책임감이 갑자기 막 확 들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는 공부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혹은 다시 한번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까요? 그냥 나한테 불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저는 계기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정말 공부하고 싶은 이유가 뭐든 상관이 없어요. 그게 뭐 대학을 좋은 데를 가고 싶어서. 저는 근데 그때까지 대학에 대한 관심이 크게 없었어요. 그냥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열심히 살고 나를 믿고 떠났는데 내가 거기 안에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답이 무엇일까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GPA였고 그게 열심히 사는 거고 그게 딴짓하고 이상한 짓 하지 않는 거. 학생으로서의 네. 본분을 하는 거. 네, 맞아요. 그래서 막 여자 데려오지 않기, 뭐 술 마시지 않기, 뭐 친구 집에서 자지 않기, 막 이런 것들이 다 써서 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그 계기가 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는 되게 아까 좋은 포인트를 주셨는데, 내가 한참 뭔가가 부족하다라는 걸 계속 인지하고, 내가 뭔가 계속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걸 믿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decent한 학생이었고, above average 학생이었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잘 되지. 항상 뭐 어긋난 것도 없고, 막 갑자기 그레이드가 딥된 것도 없으니, 이렇게만 유지하면 되겠다 했는데, 무언가가 나한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아니야, 더 열심히 할 수 있는데, 너 부족해. 너 친구들 봐. 더 잘할 수 있잖아. 그게 제가 봤을 땐 좋은 불안감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이제 학생들한테 객관화라고 하거든요. 객관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저 열심히 했어요 라고 하는데 제가 항상 물어보는 게 너의 열심의 기준이 정말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평가하는 열심의 기준인지 내가 느끼기에 열심의 기준인지는 이건 다른 거다. 왜냐면은 저는 SAT를 가르치니까 SAT는 객관적으로 너의 점수를 판단하는 건데 너가 아무리 내가 스스로 열심히 했다고 한들 그 점수가 객관적으로 나오지 않고 내가 판단했을 때 그 객관적으로 열심히가 아니면 이거는 열심히라고 했다고 혼자 생각하기에는 모자란 게 있다. 근데 여기서 하나의 캐비엇은 선생님이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저는 이제 그래서 이 계기랑 좋은 불안감이 있으면 나머지는 어떤 걸 하라고 하냐면 이게 일단 지금 저 공부법 들어가기 전이에요. 이제 이미 서사도 길어요. 지금 벌써부터. 그래서 라디오 키세요. 이제부터 들어갑니다. 그러니 또 선생님 얘기 많이 하니 그냥 틀어놓고 들어야겠다. 뭐 이런 느낌으로. 하지만 편집이 좀 들어갈 거라서 보면서 배웠으면 좋겠어요. 계기, 좋은 불안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는 런드리 리스트를 항상 만들라고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선생님이 말했던 내가 정말 객관화를 하면서 공부를 했는지 열심히 했는지가 저는 런드리 리스트를 만들고 나서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냐면 런드리 리스트는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시간 투자 많이 하지 않아도 나한테 다른 거는 10시간을 해야지만이 얻을 수 있는 결과가 내가 이거는 2시간만 하면은 나한테 되게 빨리 습득이 되고 내가 더 좋아하는 컨텐츠고 공부가 더 잘 되고 그런 게 분명히 사람마다 존재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수학은 2시간만 하면 끝나는데 뭐 소셜 사이언스 뭐 아니면 히스토리는 10시간을 해도 안 돼. 그런 객관화가 필요하고 거기 안에서 내가 조율을 어떻게 할 건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SAT 그냥 한 번, 두 번 쓱 보고 1570 받은 친구한테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할 필요는 없어요. 맞아요. 그렇죠. 또 수학적인 재능과 이 IQ가 굉장히 높은 친구들이 굳이 수학을 예를 들어 물론 그럴 때는 컨설팅으로 좀 제가 야 근데 여기서 안에서 좀 딥다이브를 더 해보자 라고 하면 그건 또 다른 케이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건 지금은 GPA잖아요. 그렇죠. 막 갑자기 AP 뭐 이걸 들어야 뭐 더 AP 해야 하고 돼, 뭐 하고 튜터를 받아야 돼 예. 이런다든가. 못 푼 문제를 우리가 풀어야 돼. 뭐 10년 동안 못 풀었던 문제, 100년 이런 거 아니니까 우리가 GPA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런드리 리스트를 만들어서 내가 잘하는 거 그리고 내가 못하는 거 이거를 정확하게 분류를 한번 해보세요. 잘하는 거, 못하는 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좀 빨리 할 수 있는 거를. 저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는 좀 잘했고 캠은 이상하게 못했어요. 그리고 수학은 나쁘지 않았고 진짜 잘했던 건 러. 근데 그게 어렸을 때부터 관심 있었던 것들이라서 내가 한 번쯤은 들어봤던 것들이니까 이게 더 나한테는 쉽고 편하고 그리고 공부하기도 되게 나쁘지 않았어요. 그냥 제가 그때는 법에 대한 관심이 또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못하는 거를 저는 시간을 좀 많이 썼고 잘하는 거는 그 정도의 시간을 많이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못하는 거 잘하는 거를 분류를 한다. 근데 저는 이제 못하는 거 잘하는 거 둘 다 솔직히 시간적인 배분을 공부할 때는 그렇게 하긴 하지만 준비는 똑같이 해요. 대신 이 준비를 하면서 내가 더 잘하는 건 빨리 끝나는 것 뿐이지 못하는 거는 근데 더 길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처음에 내가 공부를 하기 전에 계기와 그리고 객관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분류를 그렇죠 런드리 리스트를 하고 나면 자 이제 내가 뭘 어떻게 더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그 어느 정도의 파악이 되겠죠. 내가 뭘 잘하고 뭘 못하고 자 거기 안에서 모든 서브젝트가 근데 동일하게 공부 방법은 들어가요. 이제부터 이게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습니다. 자 첫 번째는 단어만 정리하기. 자 여기서 또 질문 모든 서브젝트가 다 이렇게 될 수 있나요? Yes. 이게 아트든 PE든 수학이든 상관없습니다. 다 될 수 있어요. 대신 제가 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단어만 정리해요.
저는 거기다가 옆에 definition 쓰고 그러지 않아요. 절대. 그냥 definition은 이미 나한테 뭐 텍스트북에 있고 선생님이 준 노트에 있는데 못하는 걸 다시 써요. 이거 반복으로 막 써가지고 기억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저는 그거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단기 기억으로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는 단어를 다 정리를 해놓는다는 거. 어떤 선생님은 또 되게 착하게 단어를 정리해 주세요. 저는 너무 싫어해요. 저도 싫어요. 내가 그냥 단어 저도 정리해. 이 둘 다 데피니션 막 써가지고 외우는 것도 싫어하고 너가 오르게닉하게 만들어서 스스로의 맞아요. 단어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항상 얘기를 하죠. 두 번째, 요거가 조금 되게 인트레스팅 할 것 같은데 저는 모든 패러그래프를 다 질문으로 만들어놔요. 근데 여기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 질문에 답을 했을 때 그 패러그래프의 핵심이 녹여지면 돼요. 어떻게 보면 그 문단에서 나올 수 있는 가능하게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걸 미리 만들어 보는 거네요. 그렇죠. 만들어보고 그러니까 이걸 좀 힘들어하는 친구는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이 뭐냐면 일단 이 패러그래프를 간단하게 가장 간단한 메인 포인트 센텐스로 만들어라. 이거 제가 참고로 SAT에서 하는 겁니다. 네. SAT에서 사실 하는 건데 이게 저희가 저번에 SAT 얘기할 때도 얘기했지만 SAT 진짜 자료 하나도 안 보고도 SAT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어떤 텍스트든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은 그러니까 summarization, 요약본, 그쵸? 하고 문제 만들어보고 이거 하면은 무조건 늘 맞아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문제가 또 여기서 어떤 문제가 또 생기냐면 그 메인 포인트를 잘 못 찾는 못 잡아요. 친구가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많은 옆에서의 연습. 도움과 선생님의 도움과 연습이 그쵸. 좀 필요한 것 같고 그쵸, 그쵸. 근데 메인 포인트를 좀 잘 잡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대부분은 이제 길면 길수록 솔직히 메인 포인트는 중간에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에세이를 많이 쓰다 보니까 확실하게 우리가 글을 많은 수정본을 통해서 이제 책이라든지 이런 걸 낼 때 대부분은 무조건 룰이 하나가 있어요. 에세이를 쓰거나 패러그래프 쓸 때는 무조건 메인 포인트는 각 패러그래프당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아. 그 이상 존재하면 이거는 패러그래프가 잘못된 거야. 예를 들어 패러그래프 안에 여러 가지 example이 존재해도 되지만 거기 안에서 핵심적으로 다루고 싶은 내용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실제로는 그게 그렇게까지 힘든 태스크는 아니에요. 그렇죠. 메인 포인트 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대부분 하나의 주제로 얘기하는 맞아요. 게 대부분이에요. 맞아요. 사실. 학생들이 이제 SAT를 그래서 어려워하는데 막 다 다른 얘기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똑같은 얘기를 패러프레이즈를 하는 거거든요. 이그샘플을 주고 그래서 그거를 진짜 핵심을 잡는 거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봤을 때 이 핵심은 이 패러그래프 안에서 히스토리 같은 경우에 날짜인 것 같다. 그럼 그게 질문일 수도 있고 그게 실제로 답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봤을 때 이 패러그래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다라는 걸 파악하고 그거를 쓰지 말고 문제로만 변형을 시켜서 나중에 문제만 읽고 답을 유추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퀘션으로만 빡빡하게 채워납니다. 그러면 약간 이런 거네요. 뭐 어떤 문단을 하나 봤을 때 어떤 건물이 있다. 건물의 설립 연도를 막 설명을 해줘. 그러면 그 옆에다가는 몇 년도에 건물이 설립됐는가 이런 걸 적어놓는 맞아요. 거예요. 몇 년도에 이 건물이 설립됐는가, 이러이러한 건물이 설립됐는가 하면 뭐 1875년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 패러그래프가 진짜 1875년이라는 게 핵심. 진짜 핵심일 때만 가능한 그쵸, 거지. 그쵸, 그쵸. 그 핵심만 잘 잡으면 돼요. 대신 저는 이제 제가 공부할 때 예전에 이거는 이제 좀 추가적인 부분인데 제가 대학교 때 아나토미를 솔직히 좀 높게 받았어요. 원래 아나토미가 진짜 힘들거든요. 아나토미가 우리나라 해부학. 해부학 그쵸. 네, 해부학 그 수업을 진짜 좀 높게 받았는데 점수를 아직까지 좀 자부심이 있어요. 그 해부학은. 근데 나보다 더 높게 받은 친구가 있는 거예요. 엄청 많이 외우는 거잖아요. 해부학. 그쵸. 근데 그 친구가 딱 나한테 그냥 되게 단순한 걸 했는데 나한테는 되게 뭐지? 이거 왜 나 생각하지 못했지? 라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아나토미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 200에서 한 300장 정도를 가지고 시험을 봐요. 근데 그 꽉꽉꽉 다 채워져 있는 앞뒤로 다 채워져 있는 렉처예요. 근데 한 페이지에 6개 슬라이드가 있고 그걸 200~300페이지를 공부해서 20분, 30분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친 거죠. 시험이 생각을 해보면. 거의 인간 컴퓨터를 맞아요. 거네요. 그리고 막 진짜 미묘하게 단어 하나 바꿔놓고 진짜 짜증나게. 근데 그 친구가 저는 그래서 텍스트북이랑 이걸 막 다 가지고 다니면서 공부를 했는데 그것도 요약을 해가지고 얘는 달랑 2페이지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진짜 그때가 너무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2페이지 가지고 혼자 그것도 말 안 했어. 뭔지도 혼자서 이렇게 보는데 내가 저기서 멀리 보니까 이거 뭔가 요약본인 것 같아. 그러니까 나중에 물어보니까 얘가 이 모든 걸 다 페이지를 반을 접어서 내가 그래서 가끔 애들 가르칠 때 시야가 어차피 왔다 갔다 빨리빨리 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 A4 용지의 시야는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가기까지의 시간이 좀 걸려. 그래서 반으로 나누면 딱
그 시야에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눈을 돌릴 필요도 없이 내가 인지하고 언더스탠드 할 수 있는 그 peripheral vision에 딱 와닿는 거야. 그래서 반으로 접어가지고 이렇게 하나 만들고 또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한 페이지에 10개를 하면 걔는 한 페이지에 20-30개를 넣는 거야. 근데 그것도 이렇게 접어서 내가 빨리 읽을 수 있게끔. 그걸 걔가 알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걔는 만점자야. 걔는 닥터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심리적인 것도 되게 중요해요. 내가 한 페이지를 가지고 공부하냐 3페이지를 가지고 공부하냐는 달라요. 많아 보이는구나. 심리적이야, 심리전. 그래서 단어도 저는 방금 보면 제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해놨죠. 단어를 저는 되게 많이 한 페이지 안에 꾸겨 넣어요. 꾸겨 넣고 대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여기 안에 한 3줄, 4줄 정도 남겨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느낌이긴 해요. 이런 느낌.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게 뭐냐면 이제 이 다음에 넘어갈 내용은 내가 단어를 정리하고 문제를 만들었잖아요. 이 다음은 마인드맵이에요. 큰 주제가 있을 거 아니야 이번에 마이토콘드리아 아니면 뭐 바이올로지 안에서도 뭐 DNA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그럼 이 DNA 안에서 내가 오늘 이번 챕터에 이번 시험에 준비해야 하는 그 단어들만 가지고 내가 마인드맵을 만들 수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이게 어떻게 다 커넥트가 됐고 얘는 얘랑 어떤 형식의 상용작용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 다 확인해 봐야 돼요. 이 umbrella term이라고 하죠. 가장 맞아요. 높은 개념이 있으면 상위 개념을 맞아요. 두고 그 아래다가 하위 개념을 넣을 수 있고 그쵸. 여기서 파생된 개념이 이거고 이렇게 맞아요. 돼야 되는데 이제 이거를 단순 암기로 때려 넣으려고 하면은 맞아요. 이제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맞아요. 엄청나게 많게 느껴지는 거죠. 맞아요. 근데 이게 뭔가 연결이 되고 이미지네이션이 가능한 단계에서는 실제적으로 내가 이 주제 안에서의 자신감도 생기긴 하지만 실제로 이게 장기 기억으로 들어가기도 해요. 에릭 선생님의 공부방법의 핵심은 단순화 과정을 거치는 것 같아요. 이 복잡한 많은 정보들을 하나로 추합을 한 다음에 나만의 방식으로 단순화를 시켜서 내가 맞아요. 심리적으로 양도 적어 보이게 만들고 실제로 적어지기도 했고 왜냐면 격까지는 다 쳐낸 거니까 맞아요. 그 핵심만 가지고 간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저는 근데 여기서 단순화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 단어가 저는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공부하면 되게 지루해요. 단어를 먼저 만들어 놓고 문제를 만들어 놓고 이걸 하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이미 3번 정도의 사이클은 지난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내가 같은 거를 그냥 반복 암기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하다가 동기부여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지루하고 재미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저처럼 해보잖아요. 그러면 지루할 틈이 없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요것도 해야 되고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저는 이제 마인드맵을 만들기 하는데 이 마인드맵을 만들기 전에 제가 좀 좋아하는 단계는 뭐냐면 이게 뭐 1, 2, 3으로 가도 되고 아니면 1, 2 이거 하고 3으로 가도 되고 상관이 없어요. 근데 뭐냐면 퀘스천을 이제 다 만들어 놨잖아. 그러고 나서 한 하루 후, 한 이틀 후 depending on 뭐 시험의 날짜가 언제 잡혔는지에 따라서 모르겠지만 하루 정도는 내가 질문을 만들고 놓으면 보지 말아요. 그리고 다음날 와서 이 질문에 내가 답을 할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해보는 거야. 근데 만약에 내가 답을 못해. 그러면 X겠죠? 그러면 X 표시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체크 표시가 앨리스트 2-3번 정도가 와야 돼요. 내가 이 질문의 답을 3번 정도를 할 수 있냐? 그게 하루가 아니어도 돼. 이게 3번 정도 내가 이 질문에 답을 하는 순간 난 이거 이미 정복한 거야. 근데 예를 들어 체크 X, X 체크 X면 난 아직도 모르는 거야. 전 체크가 무조건 3번. 그래서 제가 SAT도 너 3번 연속으로 봤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안에서 3번의 체크를 받은 질문은 지워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내가 봐야 되는 문제는 더 적어져. 더더더더 적어지고 그냥 이게 몇 개로만 있는 것도 있지만 내가 눈으로 자신감이 그냥 올라갑니다. 근데 이 5개가 까다로운 거야. 내 머릿속에는 아직 들어올 준비가 안 된 거야. 그래서 요거를 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 이 단계를. 자, 이제 마지막. 여기까지 했다. 네, 이제 마지막 들어갑니다. 이미 복잡하고 좀 힘들죠. 그러니까 내가 공부했던 방법이 아니야, 이거는. 근데 어떡하겠어요. 저는 IQ가 뭐 170, 190도 안 돼요. 저는 포토그래피 메모리도 없어요. 저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노력을 안 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할 수 있어. 그럼 GPA 낮은 거야. 그럼 내가 낮은 거면 정말 리그레스한 사람으로서, 성실한 사람으로서 안 보이는 것 뿐이야. 그거 괜찮아? 그럼 상관이 없어요. 근데 괜찮지 않잖아요. 우리는 싫어도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 코난 오브라이언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자기가 하기 싫었던 거는 되게 열심히 해서 리터처는 진짜 눈 감고 했대요. 눈 감고 그냥 막 웃으면서 했는데 사이언스나 뭐 다른 거는 막 미칠라 그랬대 막. 근데 그 친구가 하버드를 간 이유가 뭐겠어요? 그걸 놨을까요? 안 놨겠죠. 열심히 했을 거란 말이야. 어쨌든 그냥 저는 이제 제 노하우를 가르쳐 주는 거니까.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이것도 되게 신기해요. 저는 이 첫 번째 단계가 되게 중요한 게 이 첫 번째 단계를 응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2가지예요. 첫 번째는 브레인스토밍 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은 에세이 쓰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RWS 방법이죠. 방법이죠. 뭐냐면 내가 또다시 DNA라는 주제가 있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이 단어만 보고 에세이가 쑥쑥쑥쑥 나와야 돼요. 내가 이 단어를 쓰고 이 단어를 쓰고 모든 대신 제일 중요한 것보다 내가 여기다가 definition 왜 안 넣을게요? 여기다가 이제 문맥상 사용할 수 있는지 그렇죠. 보려고. 내가 문맥상 사용이 가능하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것까지 가능했다? 그런 순간 어떻게 된다? 솔직히 그 어떠한 문제가 선생님이 그 어떤 문제를 꽈서 너네들에게 살짝 A-를 주려고 B+를 주려고 어떤 꼬임이 있어도 다 준비되는 거죠. 그 마지막 단계는 거의 그거네요. 그 인간 위키피디아. 네, 맞아요. 나무 위키가 되는 내가 선생이 되는 거죠. 내가 가르쳐 줄게.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복습이라는 거를 스스로가 어떻게 정의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다양성이 되게 중요하고 우리 뇌 구조를 조금만 이해를 해본다면 하나의 반복적인 구조를 가지고 혹은 패턴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memory retrieval이라고 하면 냄새, 그 노래, 시각 그렇죠. 아니면 촉각. 그때 뭐 장소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맞아 나 여기 기억났는데 근데 갑자기 야 거기 알아? 그러면 뭐 어떻게 알아? 거기를 갔으니까 잠깐만 나 여기 와봤던 것 같아 이런 거잖아요. 그쵸. 만약에 내가 내일 잠깐만 시험 보는 거면 이럴 필요도 없어. 근데 제가 이걸 왜 좋아하냐면 이거는 파이널 때까지도 기억이 남아요. 파이널 이후로 그리고 EC 프로젝트 그렇죠. 할 때도 계속 쓸 수 있고. 맞아요.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저는 요 정도. 그러니까 솔직히 제 이 노하우가 어떻게 탄생됐냐면 대학을 가서도 그리고 제가 거기 대학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4,000명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현타가 오고 짜증나가지고 막 옥스포드부터 캠브리지부터 스탠포드 하버드부터 이것저것 다 찾아보다가 제가 한번 만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융합시켜서 메모리라는 게 뭘까? 그리고 내가 실제로 공부를 할 때 가장 내가 시험을 받는 사람 입장으로서 시험 만든 사람 입장에서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멀티플 초이스 아니면 sure answers 이거밖에 그렇죠. 없잖아요. 맞아요. 벌벌리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글 쓰거나 내가 답하거나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의 방식은 둘 다 준비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방식이에요. 저도 네. 제가 사실 에릭 선생님의 공부 방식을 보면서 저랑 조금 오버랩 되는 부분도 있어요. 겹치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효율적인 공부 방식 같은 경우는 뭐 누가 해도 맞아요. 효율적이니까 뭐 아까 얘기하신 체크를 2번, 3번씩 주고 X표를 준다. 이거는 저도 굉장히 많이 했던 방식이고 저의 공부 방식은 사실 이거보다는 훨씬 더 단순하긴 합니다. 저는 이거보다 훨씬 더 단순하고 예전에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방식이랑 나중에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그 이후에 공부 방식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같은데 고등학교 때는 저희가 아무래도 객관식이 더 많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객관식을 내가 암기해서 고르는 게 많고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서술을 하는 방식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 고등학교 때 이렇게 뭔가 객관식으로 하는 방식을 사용했을 때는 저는 이 방식이 뭐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진짜 무식하게 했던 것 같긴 해요. 시간을 그냥 많이 쏟아서 대신 제가 한창 공부를 열심히 했을 때는 그냥 그것만 지켰던 것 같아요. 정말 꾸준히 한다. 나는 이걸 매일매일 꾸준히 하겠다라는 것만 열심히 시켜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엉덩이로 공부를 하는 거죠. 시간을 미친 듯이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부모님 시대네 거의. 그쵸. 우리 부모님 시대도 딱 그렇게 공부했잖아요. 왜냐 부모님 시대 때 그렇게 왜냐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어. 모르니까 일단 내가 배운 방식 그거밖에 없고 맞아, 다 그렇게 맞아. 하고 있으니까 그냥 무조건 앉아가지고 미친 듯이 공부를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대학생이 되고 나서부터 이것도 이제 우리 뇌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맞아. 이런 식으로 좀 뇌를 계속해서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써야 되지 이게 쉽지가 않아서 저는 굉장히 대학교 초반부터 사실 이렇게 학생들 가르치고 과외를 좀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느낀 점이 내가 가르칠 때가 제일 공부가 잘 돼. 아까 에릭쌤이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결국에 내가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 맞아요.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그래서 공부를 한창 많이 할 때는 집에다가 화이트보드를 벽에다 붙여놨었어요. 화이트보드를 집에다 사놓고 너무 좋은 거다. 공부를 이런 식으로 이제 요약을 어느 정도 한 다음에 그냥 강의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예를 들면은 Cognitive Theory다. 그럼 Cognitive Theory 강의를 챕터 1 해가지고 강의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면 Cognitive Theory는 뭐뭐뭐뭐다. 이거는 몇 년도에 누가 이렇게 했던 거다. 그 이론 안에는 이런 예시가 있고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거를 내가 말로 뱉고 판서를 이렇게 진짜 해봤어요. 보드 마카를 사가지고 화이트보드에다가. 이거를 어떻게 근데 알았냐면 과외를 해보다 보니까 내가 누굴 가르치려면 미리 보고 가야 되잖아요. 한 번 딱 수업이 끝나고 가르쳐보면은 그건 진짜 안 까먹어. 그 개념은 정말 까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SAT 가르치는 학생들, 저한테 수업 듣는 학생들은 다 알 거예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야? 너네가 결국에 이거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이제 뭐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인데 야 너가 SAT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1550점, 1560점 받았어. 좋은 대학교 갔어. 대학교 가면 뭐 할 거야? 맥도날드 가서 일할 거야? 튜터 해야지. 왜냐면은 그 학생이 그래도 고등학교 때 본인의 시간을 정말 많이 써서 어떻게 보면 다듬은 스킬이잖아요. 자꾸 그렇게 근데 학생들한테 너 가르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우리가 위험해지지 않을까요? 그 학생이 저 나중에 뭐 밑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어차피 장난입니다. 걔네가 해도 안 된다. 아무리 그래도 선생님을 이길 수 네. 있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이렇게 너가 가르칠 수 있어야 그 정도 레벨이 돼야 이제 이 정도 점수가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진짜 1550, 60점 정도 받는 친구들은 우리네 친구들 어느 정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좀 쉽지 않은 거죠. 눈높이를 계속 낮추고 그렇죠. 올리고, 말을 조리 있게 하고 뭐 예를 이런 들어 거. 이거에 대한 풀이가 안 된다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풀이를 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 우리 학생 중에 알잖아요. 그 친구. 거론을 할 수는 없지만 네. 우리 가르칠 때 뒤에서 맨날 그거 왜 몰라? 알죠? 아. 그러고 이제 그거 왜 모르지? 말면서 내가 조용히 해라. 모를 수도 있지. 이러는데 1590 받았잖아요. 그쵸. 네. 어쨌든 근데 우스갯소리 얘기하지만 방금 얘기했던 그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난 되게 공감하기 때문에 칠판. 왜냐면 제가 만점 학생을 많이 가르치긴 했는데 여학생 중에 몇 명이 만점 친구들이 우리가 말하는 그 만점이 진짜 힘든 막 AP나 IB 같은 거 다 만점 그런 친구들이 선물을 칠판을 줘요. 신발도 아니고 옷도 아니고 칠판. 왜? 이 친구가 원하니까 칠판 사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 칠판을 사용하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내가 거기다가 정리도 할 수 있고 가르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게 방에다가 이제 박아놨다고 했잖아요. 내가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다가도 고개를 돌리잖아? 그러면은 여기에 개념이랑 다 적혀 있어. 근데 이거 아직 사지 마세요. 저희가 칠판을 비즈니스로 만듭시다. 무슨 어떤 비즈니스죠? 입시에 최적화된 칠판. 입시에 최적화된 뭐 칠판. 데이트, 투두 리스트. 아니면은 요 모양대로 나눠가지고 칠판을 만들어 놓으면은 네. 요대로 장난이고. 준비할 수 있겠네. 다이소 같은 데 가면은 작은 칠판 구매할 수 있으니까 뭐 진짜 이동식 칠판은 뭐 사야 되는 거고 나 어디 가서 근데 그쵸, 그리고 말하는 되게 거 이제 크고. 큰 게 여기 뭐 테이블에다 놓을 수 그쵸. 있는 그냥 거. 테이블에다 놓거나 벽에다 놓고 전 벽에 놓는 걸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저는 게 이동식. 저는 이렇게 저는 밥 계속 먹을 모여서. 때도 가져가야 되고 샤워할 때도 가져가야 된다 밥 먹을 생각해요. 때요? 저는 근데 그랬어요. 저는 밥 먹을 때 붙여놓고 항상 얘기하죠. 난 샤워할 때 캐나다나 이런 미국의 샤워 부스는 유리로 문 열고 하는 샤워 부스예요. 그러니까 밖에다가 테이프로 다 해놨어. 그 다음날 시험을 요약한 거를 해서 머리를 감을 때 난 봐야 돼. 근데 뭐가 문제냐면 이가 끼니까 설이 끼니까 계속 와이핑을 하면서 봤어. 정말 독하시네요. 저는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는 아니에요. 나는 와이핑 하면서 다시 보고 그럼 머리 하다가 또 불안해서 다시 보고 이 이랬던 것 정도는 같아요. 해야 의대를 간다. 의대 문제가 아니라 그냥 공부가 내 성향이 아닐 때 억지로 해야 억지로 될 하고 때. 싶을 때 저처럼 하면 됩니다. 네, 저도 근데 밥 먹으면서까지는 공부를 해봤는데 1년 정도는 아니죠. 다 항상. 샤워하면서 뭐든 샤워하면서 잠자기 전에는 저는 어떻게 했냐면 노트북 이제 우리 학생들이 노트북 안에다가 이제 저는 노트북 밖과 밑에를 다 요약을 해서 사람들이 이게 뭐야 큰 노트네 그랬더니 아니지 이거 컴퓨터야 이러면서 왜냐 거기다가 다 씌워놨어요. 저 자기 전에 했던 패턴이 하나가 있는데 이런 외우는 거 있잖아요. 핸드폰에다가 이렇게 보면서 하려고 스마트폰이니까 이렇게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키워드 적어놓거나 이렇게 메모 프로그램들 나랑 거기다 다르구나 해놓고 시대가. 그렇죠. 제가 그런 거 조금 없었는데. 뒤라서 그런 거 없었는데. 네, 그런 걸 해놓고 자기 전에 누워서 오늘 공부했던 걸 머릿속으로 싹 합니다. 그러다가 기억이 안 나는 게 있어.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은 그냥 자요. 내일 봐야지. 근데 진짜 딱 거기서 한 번만 눈을 떠서 그거 개념을 한 번만 보고 자면 그게 우리의 뇌가 실제로 자고 있을 때도 작동을 한대요. 어느 정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딱 자기 전에 그 개념을 한 번만 더 보고 자고 또 단어 같은 거라도 진짜 딱 한 번만 보고 자면은 굉장히 그게 롱텀 메모리로 넘어갑니다. 이제. 저는 어디까지도 해봤냐면 이 어디까지 했냐 배틀인 것 같은데 컴퓨터가 꺼졌어. 저는 이제 무한도전을 틀어놓고 자는 성격이 있어서 혼자 살았으니까 혼자 살면서 무한도전 틀어놔. 그럼 무한도전 틀다가 알아서 이게 뭐 무브멘트가 없으면 그게 꺼져. 그럼 껐을 때 그 나오는 그 화면이 그 내가 타이핑해가지고 컴퓨터에 공부 노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막 화면 헬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화면 보기. 나는 그 노트가 이렇게 그것도 해본 적 있어. 그게 파이널 시험. 너무 긴장되고 막 잠을 못 잘 때 밤에 알아서 그 노트가 보여. 누워서 이러고 보이는 거예요. 잠이 안 오니까. 그게 보여요. 그것도 해봤고 뭐 되게 많은 희한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게 결국에 사실 저희가 어디까지 해봤다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면은 이게 결국에 아까 처음에 얘기하셨던 계기.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왜 해야 되지? 내가 이거 이렇게까지 열심히 해야 되는 그 동기와 계기가 이게 잡혀 있지 않으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도 뭐 저렇게까지 해야 돼? 맞아요. 근데 나는 되게 중요한 게 저는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나왔으니까 뭐 SA라든지 그러니까 After School Activity라든지 이런 게 크게 많이 없었어요. 많이 해봤자 저는 솔직히 뭐 브레이크댄스 했고 클럽 운영 몇 개 했고 근데 막 6, 7시까지 그리고 가가지고 학원 갔다 오고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난 내 시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내가 배열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필요 없는데 계속 학원을 많이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냥 시키니까. 근데 뭐 물론 학생 따라서 나 이번에 시험 많으니까 안 갈게요라고 하긴 하는데 이것도 그냥 좀 모르겠대요. 저는 솔직히 이거가 크게 좋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선행이 나쁘다 그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뭐 어쨌든 오늘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 GPA 관리법인데 어차피 결론은 그거죠. 시간. 열심히 해. 열심히 해 이겁니다. 결론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시간을 많이 이것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도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고요. 우송쌤도 그냥 시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간을 우리가 확보하지 않고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다면 이게 불가능한 것 같긴 해요. 학생 때는 시간이 되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공부할 시간 진짜 없다. 근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왜 없냐면 딴짓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거야. 딴짓 너무 많이 해요. 딴짓을 너무 많이 하니까 내가 시간이 없어. 할 거를 줄이자가 아니라 딴짓을 없애자. 딴짓을 조금만 그게 줄여도 제일 진짜로 중요해요. 학생 직업이 뭡니까? 학생의 일, 공부잖아 사실. 맞아요. 우리가 어른들이 막 나 오늘 출근하기 싫으니까 출근 안 해야겠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빠가 그런다고 생각해. 아빠가 일어나자마자 오늘 일하기 싫으니까 출근 안 해야겠다. 맞아요. 그러면은 우리 자녀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우리 아빠 왜 저래? 그럼 아니면 그 딴짓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시대에는 유튜브가 활성되지도 없잖아. 않았고 할 게 없어요. 쇼츠도 뭐 없고 뭐도 없어서 SNS도 네, 없고 그냥 공부하는 게 다였고 아니면 친구 나가서 얼굴 보고 얘기하는 거였지. 그렇죠. 그러니까 글을 이렇게 읽고 하는 것도 되게 익숙했던 것 같고 한데 요즘엔 그런 방해 요소들이 실제로 많다 보니까 방해도 있지만 또 도움도 많이 되죠. 그쵸. 네. 둘 다 되는 것 같은데 방해 요소로 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맞아요. SNS는 저는 저는 이 신념은 사실 안 변하는데 SNS는 정말 시간의 낭비다. 맞아요. 마지막으로 깔끔하게 우리가 결론을 짓자면 방법을 찾아야 된다. 본인의 방법을 네. 찾되 시간을 어쨌든 쓰긴 써야 된다. 써서 근데 열심히. 거기 그 시간을 좀 어차피 쓸 거면 너무 반복적인 거 하지 말고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이 기억력을 높이면 좋지 않을까. 장기 기억으로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네. 오늘은 저희 둘의 공부 방법을 이제 공유를 해봤고요. 부모님들이 이 영상 보시고 자녀분들한테 한번 보내주시고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또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